자, 10월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해외 축구 프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한 경기들은 넘어가고 남은 경기들을 좀 위주로 볼게요. 이제 10시 이후 경기들 그 위주로 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일단 아스널 대 셰필드.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저번 컵 대회 때 그 주축들한테 휴식을 줬어요. 이번에는 아마 풀전력으로 나오니까 풀전력으로 나오니까 강하게 나올 거 말이에요.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4경기 동안 한 골밖에 못 넣고 아주 공격이 아주 저조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은 생각해 볼게, 그리고 실점을 많이 하진 않았어 결코. 뭐 상대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수비는 아직까지는 단단하다. 근데 이번에 그 주축 수비 이건이랑 오코넬이 결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팀들은 주축 수비가 무너지면 대체 자원이 나와도 합이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아스날한테는 기회지 않을까. 풀 컨디션으로 풀 전력이 뭐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스날이 마인까지 가능할 것 같다. 셰필드도 풀 전력이라면 마인이 좀 위험한 접근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마인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wolverhampton 대 풀럼. wolverhampton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풀백이죠. 조니가 못 나온단 말이에요. 조니가 못 나와. 이게 좀 크긴 한데 그래도 포텐세가 히메네스를 이제 잘 커버해 주니까 히메네스가 잘 주워 먹고. 근데 경미한 부상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경미한 부상. 얼마나 경미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알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상대 풀럼이 워낙 엉망이었어. 수비는 물론이고 중원 자체도 무너졌기 때문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 강점이라면 중원에서부터 몰아치는 그 힘이 강한 팀인데 오히려 이런 팀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쉽게 이기지 않을까. 하지만 마해는 좀 아직 모르겠다. 왜냐면 울버햄튼이 아직까지 팀이 완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조타가 나가고 난 이후로 뭔가가 아직은 확실하게 컬러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에는 이게 아쉬운 게 이제 울버햄튼 그냥 일반승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아쉬운 점이 있죠. 그렇다고 마엔을 가자니 좀 무섭고,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배당 대비 좀 좋지 않은 경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라치오 대 인터밀란 세리에의 오늘 또 빅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라치오는 일단 부상이 너무 많아요. 부상이 많아. 뭐 알베르토나 사비치가 건재한데 중요한 이 측면 자원들이 못 나온다면요. 룰리치나 코리아 이런 애들이 못 나와요. 근데 인터밀란이 지금 보면은 중원이랑 공격진이 좋아. 1, 2선이 좋은데 약점은 그 풀백이란 말이야. 측면 공격이 약해. 그렇기 때문에 골은 많이 넣어도 꼭 실점을 하는 이유가 그런 면이란 말이야. 좀 느려. 애들이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느리단 말이야. 근데 라치오가 이번에 주전 이제 그 측면 공격수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밀란이 기회지 않나. 인터밀란 같은 사실상 강팀이라면 이렇게 모든 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지금. 상대는 부상이 많고 인터밀란은 지금 좋고 비달이 들어와서 또 안정감도 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겨줘야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또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터밀란 승을 봅니다. 인터밀란 승을 봐요. 그리고 제가 뽑아온 것 중에는 파르마랑 헬라스 베로나 경기가 있는데 왜 이걸 골랐냐? 뭐 사실 이 두 팀 보면 사실 전력 차이는 나지 않는 팀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파르마 같은 경우 이번 실점하는 장면들을 좀 보면은 그냥 이렇게 탁탁탁 지공으로 해서 먹힌 게 아니라 이 순간적인 움직임에 놓쳐버린단 말이야. 앞만 보고 있는 거고 약간의 이 턴백이 느리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 나폴리전이나 볼로나전 때 이제 미드필더 스미 같은 경우가 약간의 좀 커버를 못 해줬다고 할 수 있고, 뭐 그냥 단순하게 수비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헬라스 베로나 컬러를 보면은 벨로소가 이 찔러주고 그걸 이제 찌른단 말이에요. 그 찔러주면 팔벨리나 자카니에가 이런 애들이 잘 치고 가는 이런 삼각편대 느낌으로 가는 약간 사스올로의 하이호환? 하이원이라기보다도 약간은 비슷하다고 봐야죠. 비슷해요.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뭐 팀 컬러상은 뭐 전력 차이는 안 나는 양 팀이라고 해도 이 상성상 헬라스 베로나가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배당 대비 오히려 이런 경기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유 대 토트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맨유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선수들은 당연히 좋지만 사실 그 잘 저번 시즌을 생각을 해보면 브루노가 오기 전까지는 영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엉망. 브루노 오기 전까 엉망이었는데 브루노 오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이제 잘하게 된 거지. 그 전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때랑 라인업이 사실 크게 엄청나게 달라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요즘에 보면 맨유가 브루노가 굉장히 부진해요. 번아웃 증세를 보이면서 많이 이제 압박도 많이 받고 뭔가 좀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잘하고 있는데 그 잘하는 중심에 있는 손흥민이 햄스트링으로 좀 못 나온다 그래요. 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와도 아마 제대로 뛰지 못하거나 제 컨디션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실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축구인이라면 또 이렇게 보는 게 좋잖아요. 이게 안 볼 수는 없는 경기죠, 이런 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한다면 또 이렇게 서로 좋은 경기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서로 이제 젖잘싸 뭐 지는 건 아니지만 서로 그냥 아쉬운 경기, 좋은 경기, 명경기 해라 이런 측면으로 무승부 한 표 정도 던지는 거지. 누가 이긴다? 이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안 하는 게 나은 거 같아요. 그게 현명한 것 같아. 그리고 바이에른 미넨 대 헤르타 베를린. 쉽게 생각하면 바이에른 미넨 그냥 이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 바이에른 미넨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 빡빡했는데 최근에 하나가 끝났죠. 이제 돌문가에 이제 결승을 치르고 와가지고 이제 끝나가지고 인제서야 여유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저번 경기 호펜하임한테 이제 저 터진 것도 이제 주축 선수들이 다 빠지고 이래서 그랬는데 사실 이제부터 좀 풀리기 때문에 뭐랄까요, 또 헤르타 베들린이 시즌 초반이라 뭐 정확하진 않지만 저번보다는 약간 좀 단단한 것 같아. 저번 시즌에는 얘들도 괜찮은 팀인데 부상이 너무 많았거든. 항상 부상 병동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끌어와가지고 그 정도 유지했던 팀인데 이번엔 또 부상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변수가 있지 않을까. 변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배당 대비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건 보류하겠어요. 보류. 뭐 확실하게 예전처럼 아직 갈 때는 아닌 것 같아. 좀 더 체력적으로 일정적으로 뭔가 좀 더 여유가 생겼을 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배당 메리트도 딱히 없고. 그리고 이제 AC 밀란 대 스페지아. 오히려 간다면 이런 거 가겠어요, 저는. 마행까지. 왜냐? 사람들이 이제 줄라탄이 빠졌기 때문에 이 골잡이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줄라탄이 이제 빠지고 난 이후에 레비치가 원톱으로 올라가서 상당히 폼이 좋아졌어. 그 레비치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이 침투가.
근데 마침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전형적인 약팀의 컨셉이죠. 이제 수비하다가 롱볼로 이제 치고 역습하는 그런 팀인데, 스페치아가 좀 특이한 게 이 수비수가 장신이래요. 장신 수비수가 느리기 때문에 속도 침투가 빠른 레비치가 탁 그 틈을 노려서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기가 쉬운 그런 상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봐봐요. 바이에른 뮌헨 마엔보다는 AC 밀란 마엔이 훨씬 메리트가 있다. 배당적이나 뭐 위험도는 비슷하더라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디스 대 그라나다, 왜 이런 쩌리팀을 했냐 하면은, 카디스가 저번 경기 때 빌바오를 이겼는데 2명이 퇴장당했어. 그때 그 주포인 네그레도랑 그 주전 수비수 아카포가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이런 선수들의 특징상, 아니 선수가 아니라 이 팀의 특징상 뎁스가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메울 수 있는 대체 자원이 없다고 봐도 돼. 그리고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에이티 마드리드한테 한번 대패한 거 말고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 그리고 그라나다가 여기도 뭐 딥스가 뭐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보면 초반에 잘하다가 후반에는 힘이 딸려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초반이란 말이에요. 카디스 정도는 승격팀의 카디스 정도, 거기다 주축 선수 2명이 없다? 이건 그라나다가 이런 경기는 잡고 가야 이게 맞지. 잡고 가야 이게 그라나다 입장으로서는 맞죠. 카디스가 모르죠. 이제는 자기네들이 골을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템백 때려버린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근데 또 고무적인 거는 그라나다 감독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전술을 유동적으로 잘 써요. 뭐 이 팀한테는 이렇게 했다가 저 팀한테는 저렇게 했다. 또 골 넣은 상황에선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왜 고무적이냐? 선수들이 그 전술을 잘 따라와. 그 말은 조직력이 좋다. 조직력이 잘 갖춰졌고 훈련도 충분히 잘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은근히 괜찮은 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에스턴 빌라 대 리버풀. 뭐 다 알겠지만 리버풀 같은 경우 이번에 마네가 못 나와요. 코로나 확진되고 티아고까지도 못 나오는 상황이 됐는데, 조타가 대신 나오겠죠. 이번에 데리고 온 조타가 대신 나올 텐데, 얼마만큼 조타가 이 마네의 그 대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두 선수가 컬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이변이 있을지 모르겠고,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단단한 팀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또 그래, 리버풀이 지진 않겠지. 리버풀 또 반대를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또 걸리는 거는 배당이란 말이에요. 마엔이냐 일반이냐 이런 게 걸리는데, 이 마엔을 보면 이 위험성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예전 같은 리버풀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배당이죠. 이런 거 꿀배당인데,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의 위험도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전적으로 간다면은 마엔 가겠지만, 아니면은 그냥 빼겠어. 괜히 또 원정이고 이런 거에 괜히 마음 졸일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다음 경기인 바르셀로나. 바셀이 이번에 많이 영입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 간에 불화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불안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바셀이야. 그리고 캄프누의 바셀, 거기다가 오히려 지금 그리즈만이 올라가고 양쪽에서 뿌려주는 게 훨씬 잘 맞는 것 같아. 그리즈만 입장에서도 괜히 뭐 어설프게 그리즈만이 뭐 윙으로 갔다가 뭐 미드필더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리즈만이 앞에 있고
옆에서 뿌려주면서 밀어주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오히려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 그리즈만도 그게 익숙하고. 그래서 사실 그래도 세비야가 또 약팀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전하게 일반 승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중에서 골라봤는데 이 중에서도 한번 추려보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면 아스날 승 가야죠. 아스날 승, 그리고 바셀 승, AC 밀란 승, 이렇게 일단은 기준으로 잡고 여기다가 이제 마인을 하냐 안 하냐는 자기의 이제 그 뭐랄까 좀 강하게 가겠다 하면 가는 거고, 강하게 가겠다. 저는 이게 느낌이 좋아요. 말했듯이 배당 대비 위험 대비 이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이것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거 3개를 가져가고, 이거 3개를 가져가고 이제 도전적으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도전으로 추가하는 거죠. 추가할 만한 게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 네임밸류 있는 게 뭐겠어요? 이거지. 이거. 그리고 그나마 제가 좀 더 추천을 하는 건 이거. 헬라스 베로나. 왜냐면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대 뭐 주축이 빠졌다. 그리고 이길 타이밍이다. 이겨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라나다 승이라고 보는 게 많죠. 하지만 헬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팀 컬러의 상성 이런 게 헬라스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라나다보다는 헬라스 베로나 그 정도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정도까지 추려보고 나머지 이 경기 이거 말고도 나머지 경기들이 있지만 뭐 리그한 경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동전 던지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모르는 뭐 리그한 같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리옹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리옹도 생각보다 못해주고 있고 마르세유도 사실 약팀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뭐 그렇고 뭐 보르도 이런 경기도 할 만한 경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이 정도로 추려보고 한번 또 새벽에 축구를 보고 자고 일어나서 내일 한번 자고 일어나서 결과를 한번 보는 걸로 하죠.